안녕하세요. 저 우아한 형제들의 이준호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감기 때문에 발표하는 거는 뭐 목소리 잘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중간에 잠깐 기침할 때 있어요. 기침하면 너무 안쓰럽게 보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발표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로 제가 오픈소스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참여했던 내용, 뭐 그런 것들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현재 지금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에서 지금 오픈소스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라는 기업 내에서 오픈소스를 할 때 느꼈던 것들, 배웠던 점들, 이런 것들 제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목차를 자세히 보시면 대충 플로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축구 얘기, 두 번째가 이제 군대 얘기 하고 마무리가 이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오픈소스 개발자로서 제가 오픈소스에 참여했을 때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저는 2013년 정도에 오픈소스를 이제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프로젝트 BS라는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있었고요.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오픈소스를 해보지 않겠는가라고 제의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오픈소스에 참여를 했어요. 프로젝트 BS를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작년에 아마 이 자리에서 백승현 님이라는 분이 이제 프로젝트 BS 소개하는 발표를 또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백승현 님이 이제 오픈소스를 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참여할 개발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모집했던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여서 그때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보시면 프로젝트 BS라는 자체는 이제 여러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이제 총합이고요. 그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대략 10개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페이드아웃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현재 이제 저장소에 올라와 있는 거는 BS 셀렉터, BS 넷, 그 다음에 모글 뭐 이렇게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일단 BS 셀렉터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백승현님이 와서 발표하셨던 오픈소스예요. 보시면 시즐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시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jQuery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jQuery에 내장된 이제 돔 셀렉터인데요. 보시면은 이 옆쪽에 있는 이미지는 그 jQuery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장하고 있는 시즐이란 돔 셀렉터가 얼마나 빠른지를 자랑하려고 이제 제공하는 테스트 페이지인데요. 그 테스트 페이지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당시에 개발했고 지금도 저장소에 있는 BS 셀렉터예요. 보시면 녹색이 가장 빠른 셀렉터예요. 각 항목별로. 그래서 맨 왼쪽이 이제 jQuery, 그 다음이 이제 시즐, 그 다음이 이제 무툴이라는 또 돔 셀렉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스크린샷은 제가 발표 앞두고 어젠가 그젠가 한번 또 테스트를 돌렸어요. 근데 여전히 가장 빠른 돔 셀렉터, 가장 가볍고 셀렉터라는 걸 지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SNet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BSNet은 이제 코어스라고 프론트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각기 도메인이 다른 경우에 리소스를 요청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리소스를 가져올 수가 없죠. 프론트에서는 브라우저에서 보안 정책상의 이유로. 근데 코어스라는 걸 설정을 해주면, 그러니까 리소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내가 너에게 리소스를 제공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리소스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어스 정책을 이용한 일종의 프록시 서버였고요. 보시면 리소스 요청을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하면 프록시 서버에서 리얼 리소스를 가져와서 응답을 내려주는 형태예요. 이거 이제 실무적으로 보통의 경우 이제 개발 환경, 스테이징 환경, 배포 환경 뭐 이런 환경이 여러 군데 있을 경우에 일일이 코어스를 설정해 주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프로젝트 중에.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제 프록시 서버 프로젝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진행했던 웹젤 프로젝트예요. 네, 원숭이 돌아가고 있죠. 이게 이름 자체가
모바일 웹GL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을 타겟팅으로 한 웹GL 라이브러리고요. 웹GL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로 웹에서 3D를 그릴 수 있을 정도의 높은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기술 셋이에요. 그 웹GL을 이용한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라이브러리들이 모바일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에 착안해서 모바일을 타겟팅으로 한 모바일에서 제대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키오프를 하고 운영을 했던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픈소스를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오면서 보시면 당시에 프로젝트를 했던 내용인데요. 일단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장점으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페이스북 뭐 메신저도 있고 페이스북 그룹도 있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커미터가 21명, 그리고 운영하는 인원이 13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가운데 사진이 이제 초창기 운영했던 멤버들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백승현님이 이제 빨간 티 입으신 분,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저렇게 모자 푹 눌러 쓰고 있는 게 바로 저예요. 그리고 그 위에 화면이 이제 운영회의. 아무래도 이제 오픈소스를 운영하려면 당시에는 뭐 법인도 설립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단순히 코드만 계속 기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 운영이 쉽지 않고요. 어떤 스터디나 세미나나 그때 당시에는 캠프도 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챙겨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서 대략 2주에 한 번씩 운영진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모여서 뭐 운영에 관한 논의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그 결정된 대로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화면은 이제 코드 리뷰. 그러니까 결국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다들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고 모여서 코드 리뷰를 많이 하게 돼요. 특히나 밑에 사진은 워크샵이었어요. 워크샵. 그 프로젝트 멤버들끼리 워크샵을 갔었는데 워크샵에서 정말 밤새 코드 리뷰했던, 아침 해 뜰 때까지 코드 리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떴으니까 다 눈 좀 붙여야지 하고 눈을 한두 시간 붙이고 이제 일어나서 못다한 코드 리뷰 하자라고 해서 그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정말 밤새 코드 리뷰하고 해 뜨고 나서 코드 리뷰 했던 나름 되게 재밌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 있어요. 가장 처음 느꼈던 거는 뭐냐면 과연 오픈소스가 언제 죽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제가 얻은 답은 뭐였냐면 오픈소스는 생성과 동시에 죽어가요. 간단히 예를 들면 여기 모이신 분들이랑 저랑 같이 만약 오픈소스를 한다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를 계획하고 오늘 킥오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무런 활동이 없어요. 그러면 오픈소스는 서서히 그냥 죽어가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생성을 하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밀어줘야 돼요. 생명력을 밀어 넣어줘야 그나마 유지가 되고 발전을 노릴 수가 있어요. 뭐 계속 생명력을 밀어준다고 무조건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보니까 오픈소스한테 계속 밀어 넣어줄 수 있는 생명력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해서 답은 코드였어요. 결국은 가장 좋은 영양체, 그러니까 영양분은 코드였고요. 그리고 그 코드의 퀄리티, 코드가 얼마나 건강하느냐가 또 오픈소스 자체의 생명력에 바로 직결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코드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 코드에 대한 코드 리뷰, 여럿이서 다 같이 이 코드를 검증하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에 대한 고민도 해봤는데 문서는 과연 언제 썩는가 라는 것에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본 결과는 역시나 문서도 작성과 동시에 썩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에 대한 문서를 이제 작성할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드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코드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리뷰되고 추가되는데 문서가 그 코드를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굉장히 과격한 방식도 사용을 해봤어요. 문서를 코드 안에 포함시키는. 그래서
코드를 빌드하면 문서가 출력되는 방식까지도 시도를 해봤었어요. 근데 역시나 그 문서에도 디스크립션은 사람이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 문서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건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다른 오픈소스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다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오픈소스들도 사실 문서가 최신 유지가 잘 안 되어 있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 점을 느꼈고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밑에 사용자예요. 오픈소스의 존재의라고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다시 예를 들어서 저희 모두가 다 같이 오픈소스를 해보자 라고 으쌰으쌰 이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해서 코드도 열심히 작성했고 문서도 열심히 작성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계속 몇 명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그냥 개인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뭐 그런 걸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용자는 오픈소스가 존재하는데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이런 코드, 문서 마찬가지예요. 다 사용자를 위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코드 개발을 할 거면 저런 게 필요치 않죠. 저희들끼리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를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돼요. 어떤 거냐면 오픈소스를 왜 할까? 라는 생각에 닿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오픈소스가 어떤 강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jQuery에 대항하는 오픈소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 오픈소스는 jQuery에 비해서 어떤 이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용자가 써요. 저희가 만들려고 기획했던 오픈소스가 만약에 jQuery보다 나은 점이 없다, 그러면 당장 우리부터 jQuery 써야죠. 그래서 오픈소스를 하려면 일단은 사용자가 있어야 되고, 사용자가 있으려면 사용자에게 어떤 이점을 제공해야 돼요. 그게 제가 오픈소스에서 느꼈던 세 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느꼈던 것 중에서도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오픈소스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 오픈소스에 참여해라 라고 독려하는 관리자들이 있어요. 그 관리자들이 보통 오픈소스에 참여하면 이걸 얻을 수 있어 라고 내미는 게 뭐냐면 실력 향상이 돼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고 건너 듣기도 했고, 근데 제가 오픈소스를 해오면서 느꼈던 거는 과연 실력 향상이 우리가 오픈소스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 목적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 그럼 과연 나는 뭘 얻었지? 라는 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의 개발자들이 처음에 저희 커뮤니티에 처음 합류하신 분들도 보통은 이런 패턴을 보이시는데 자기 코드를 오픈하는 걸 싫어해요. 뭐 부끄러워하든지 아니면 꺼려하든지 뭐 어쨌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좋아할까? 라는 걸 살펴보니 당연한 거지만, 개발자로서 당연한 거지만 자기 코드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코드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코드를 놓고 코드 리뷰를 하겠죠. 이 코드는 느슨해요. 아니면 이 코드는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개발자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느슨해? 아니면 내가 이상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할 수가 없죠. 얘기하는 쪽에서나 듣는 쪽에서나. 근데 오픈소스를 하면서 코드 리뷰를 계속 하게 되면 오픈소스는 코드 리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코드 리뷰를 하다 보면 관점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요. 서서히 일어나고, 어떻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누군가 똑같이 이 코드는 느슨해, 이 코드는 이상해 라고 했을 때 내가 이상해, 내가 느슨해가 아니라 이 코드가 이상하고 이 코드가 느슨하다고, 그럼 이 코드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볼까? 라는 식으로 들리게 돼요. 이거는 제 경우가 그랬고요. 몇몇 분들 그런 케이스를 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코드를 오픈하는 걸 싫어했던 사람들도 점점점 자기 코드를 오픈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코드를 오픈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개발자들은 코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때 가장 즐거워요. 그래서 오히려 그전에는 싫어하고 꺼려했던 코드에 대한 리뷰, 코드에 대한 지적이 어느 순간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오픈소스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좀 강조하는 의미로 적어봤습니다. 특히나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셨던 분들 중에 나중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들, 저는 원래 그 전에는 이제 포털에서 오래 있었어요. 오래 근무하다가 사실 스타트업에서 근무한 지는 이제 1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다른 환경에 있었다가 스타트업에 오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제 공유를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일하는 스타트업은, 네네.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스타트업이고요.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를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서비스들은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배달의 민족 외에도 배민 라이더스, 배민 프레시, 배민 쿡 뭐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 이제 푸드 커머스라고 해서 음식 관련 서비스들인데 이런 서비스들을 운영하려면 단순히 이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지탱하는 프로덕트들이 있어요. 뒤쪽에 당연히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뭔가 주문 관리, 뭐 결제 관리, 뭐 정상 관리, 메뉴 관리 뭐 그런 여러 프로덕트들이 있겠죠. 그 프로덕트들이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지금 1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 배우게 된 게 몇 개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제가 있던 환경과 비교해서 역할 분담이 굉장히 유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은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 이미 성장이 다 끝나서 역할 분담이 다 끝난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하기도 하고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고 있는 환경이라 역할 분담 자체가 유연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스타트업에서 프론트엔드 일을 하고 있지만 프론트 하면서 뭐 배포도 하고 뭐 간단한 뭐 웹서버도 운영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앞에 위에 얘기는 참 멋진 얘기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스타트업에서 당장 성장하는 환경 안에서 그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이건 약간 대외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를 다시 좀 더 생각해보면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성장하는 모습을 강 건너에서 지켜보지 않죠. 성장하는 그 안에 있죠.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환경에 있다 보면 나뉘어져요. 성장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장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장을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이제 같이 성장해 나가겠지만 그래서 반대급부로 성장하는 모습 안에 있으면서 본인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 면을 느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성장하는 안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서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다면 사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일 것 같아요. 매일매일 즐거움, 성장하는 거 보면서 즐거움 느끼고 그리고 밑에 이 항구 얘기는 제가 그 전에 포털에 있다가 여러 이제 스타트업으로 가시는 선배님도 있었는데 그 선배님들 꼭 가면서 한 말씩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뭐 난 이제 야생으로 간다 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생각했던 말이에요.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제가 어디서 말은 못했는데 일단 배가 항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있던 때는 이미 모든 성장을 마친 뭐 약간 규모 있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서는 이제 그 업무도 이제 정해져 있죠. 자기 업무에 할 게 없어요. 자기 업무에 이제 잘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성장도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이제 안정적인 환경, 그 환경을 항구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배가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지만 배의 목적이 항구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으로 스타트업에 와 보니까 스타트업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성장하고 리소스는 당연히 한정돼 있고 그래서 리소스를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에서 오픈소스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스타트업에 와보니까 몇 가지 고민이 들었어요. 일단은 계속 성장하는 환경, 리소스를 집중해야 하는 환경에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덕트의 특징이 일단은 프론트들을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사용하시는 사이트, 이런 사이트가 사장님이 직접 DB에 뭐 커넥션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진 않겠죠. 그래서 프론트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략 50개 정도 프로덕이 있다라고 하면 그 프로덕에 모두 프론트가 있으니까 숙련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을 다 배치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답은 사실 단순해요. 50개의 프로덕이 있는데 50개의 프론트가 있어 라고 하면 숙련된 프론트엔드 개발자 50명이면 답이 나와요. 50명 각각 배치하면 돼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고민. 두 번째는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요. 요즘 프론트엔드에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있죠. 지금 뭐 리액트도 있고 앵귤러도 있고 뭐 백본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프레임워크들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셋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고민하던 중에 요즘 나오는 프레임워크들의 특징이 뭐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위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지금 퍼블리셔라고 하죠. 주로 마크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협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도 사실 협업이 어렵죠. 롤이 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협업을 더 이끌어낼 수 있을까? 라는 것.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프론트 개발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사실 숙련되지 않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얘기해요. 그 숙련되지 않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프론트엔드 이제 일을 하겠죠. 라고 할 때 보통의 프로젝트는 0부터 80까지는 사실 대부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든 뭐 요즘 구글링 많이 하시잖아요. 구글링 스택 오버플로우 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프로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10%가 항상 있어요. 그 마지막 10%에 뭐가 필요하냐면 숙련된 개발자가 필요해요. 최고 난이도가 마지막에 남았을 때 그때 지금 비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0부터 8, 90까지 올라오셨어요. 10, 20이 남았죠. 그때 숙련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프로덕을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있고,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고민했을 때 당연히 앵귤러, 백본, 뷰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 코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확장 기능이 필요해요. 그 프레임워크에서.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확장 기능을 추가해요 라고 했을 때 추가하기도 힘이 들지만 추가하고 나서 어떤 임팩트가 있냐면 나중에 2.0 버전에서 우리가 추가했던 기능이 과연 3.0에서 잘 돌까? 라는 고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 업데이트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 프레임워크가 2.0에서 3.0을 업데이트하면서 굉장히 큰 뭐 보완적인 업데이트가 있어요. 업데이트를 따라가야 돼. 근데 우리는 2.0에서 우리가 확장한 기능이 있어. 이 기능이 동작할지 보장할 수 없어 라고 하면 버전업을 따라갈 수 없겠죠. 그럴 때 필요한 개발자가 뭐냐면 숙련된 개발자, 그 프레임워크 자체 내부에 있는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개발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이제 내부 프레임워크를 가지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우아한.js예요. 우아한.js를 시작했고 우아한.js에서 지향하는 건 큰 규모의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큰 규모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보통 작은 규모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하자면 이제 몸빵이라고 하는데 몸빵으로 사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실무를 하다 보면. 근데 규모가 점점 커지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규모가 커지면 이제 그 문제들이 펑펑 터지기 시작해요. 그 큰 규모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목표로 이제 내부적으로 우아한.js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표로 했던 거는 이제 협업과 생산성인 거고요. 협업과 생산성을 고민하다 보니 이르렀던 결론은
실제 업무 환경을 기준으로 격리를 시키자, 그렇게 설계를 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아카데믹한 버추얼돔 뭐 여러 가지 멋진 기술도 많잖아요. 근데 그 멋진 기술들이 실무 레벨에서 얼마큼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지? 라는 고민도 물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멋진 기술보다는 실제 우리 현업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npm 배포가 올라가 있어요. 보시면 np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npm 인스톨 우환하시면 내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래서 어떻게 격리를 했는가를 단순히 보시면 코드를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구나 라고 해서 실무 기준으로 어떻게 격리를 했는가를 코드로 잠깐 볼게요. 보시면 액션, 리듀서, 라우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액션이랑 리듀서는, 액션은 단순히 키고요. 리듀서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프론트엔드에서 해야 할 일들, 뭐 예를 들면 파일을 읽어온다든지 아니면 리모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프론트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리듀서라는 것에서 이제 묶어서 처리를 해요. 그리고 라우터는 이제 화면 계층인 거죠. 화면 구조를 설계를 하는 걸 라우터라고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한 JS를 쓸 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제 작성하게 되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키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에서 필요한 그런 API를 호출해 온다든지 일을 하고 화면 구조 설계를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서 퍼블리셔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크업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합니다. 당연히 마크업을 할 거고요. 템플릿을 만들고 뷰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래서 뷰를 구성을 할 때는 뷰는 무엇으로 나뉘어지느냐 라고 했을 때 저희는 템플릿과 모델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뷰를 보일 때 일반적으로 스태틱한 템플릿이 있고, 그리고 동적으로 변해야 될 모델이 템플릿과 합쳐지면 뷰가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뷰를 작성하시는 이제 그 퍼블리셔 분들은 일단 뷰 컴포넌트를 작성하실 거고요. 작성하신 이후에 템플릿과 이제 보시면 앞에서 봤던 코드에서는 헬로 액션이라고 있어요.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헬로 액션이라고 있는데 그게 아까 액션 키예요. 그 키로만 그 프론트엔드에서 작성한 리듀서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셋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템플릿과 데이터가 함께 화면을 그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격리를 해서 실무 위주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니 자연스럽게 얻게 된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프레임워크가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우한.js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사내에서 강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우한.js를 써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흘러 우한.js로 통합이 되게 됐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전에는 환경상 앵귤러를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리액트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뷰가 한참 뷰도 많이 쓰던 때였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우한.js라는 프레임워크를 쓰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직접 프레임워크를 제작한 사람이 위층에 있거나 아래층에 있으니까 하다 막히면 찾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합이 됐고, 통합이 되면서 지원이나 가이드를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당연히 프레임워크가 여러 가지 종류로 산재가 되어 있었다면 더 까다로웠겠죠. 그래서 그런 걸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격리를 시켜보니 동시 개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격리가 돼서 앞에서 봤던 뷰를 작성할 때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 라우터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개발할 수 있죠. 생산성이 느는 거죠.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 API를 개발할 때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제 그에 대응하는 리듀서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스타트업에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하다 보니 이제 우려도 있죠.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운영했어. 근데 이 프레임워크를 만든 이 개발자가 어느 날 이직을 해. 퇴사해. 그러면 이건 이제 기술 지원이나 후속 개발이 안 되지 않아? 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우려가 있냐면, 내가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할 때 이제 면접관에 물어보겠죠. 어떤 프레임워크 써보셨어요? 근데
네, 우아한 JS 써봤습니다 라고 하면 우아한 그 면접관이 물어봤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되면 그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걸 저한테 문의하신 분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내 프레임워크를 오픈소스로 돌리게 되면서 오히려 반전돼요. 그런 걱정들이. 회사는 오픈소스로 돌리게 되면서 외부에 공개되어 있잖아요. 외부에서 이 오픈소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생태계가 아직은 지금 진행 중이지만 생태계가 구성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개발하던 사람들이 나가도 그 생태계에 의존해서 계속 후속 개발이나 기술 지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오픈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라는 게 있죠. 사내에 있는 오픈소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가까이 있으니까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벽이 더 낮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에서 오픈소스를 하게 되면서 얻게 된 것들, 앞에서 회사가 얻게 된 것들, 그리고 오픈소스를 개발한 사람이 얻게 된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쓰는 사람들이 얻게 된 것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이어나가면 내부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사내에 오픈소스가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게 더 쉽게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있고 버전 관리, 이제 오픈소스니까 외부에 나가는 오픈소스라 버전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적으로 사내에서 이 프레임워크의 최신 버전 유지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0.1, 0.2, 0.3 이렇게 npm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npm 배포를 한 다음에 배포됐습니다 라고 공지하면 다들 업데이트를 하면 최신 버전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다 같이 같은 버전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피드백과 의견 제시, 당장 이제 당연히 공개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던 분들이 이런 기능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이거 왜 안 돼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 하는 것도 있고 메일이 많이 오기도 하고요. 네, 외부 개발자들의 참여를 받는 것, 그러니까 참여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외부 개발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라면 사실 플리캐스트가 막 들어온다거나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플리캐스트가 들어오기보다는 가끔 한 번씩 장문의 메일이 한 번씩 옵니다. 장문의 메일로 이건 왜 이러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 왜 없냐 라든가 이거 잘 안 되더라 그런 메일도 가끔 와요. 그래서 그런 메일들 보면서 이제 관심들을 갖고 있구나, 쓰고는 있으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내에서 하면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오픈소스 개발자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